제21장 신강의 불온일교 사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1장 신강의 불멸일교 사화. 마교 교주는 두 눈을 부라리고 있었다. 그는 마교 교주 위에 오른 후로 자신의 마왕혈주는 단 한 차례도 실망을 주지 않았던 자신의 동문무기였다. 마교주 최중도는 과거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만해가 만인혈을 통하여 산해경에 나오는 파사곡 거대 코끼리의 상아로 만든 매우 우명한 마물이었다. 사람의 만인혈을 통하여 연단하였기 때문에 이 혈주는 늘 사람의 피를 그리워했다. 마교 교주 최중도는 매일같이 이 혈주에게 사람의 피를 제물로 주었고 아수라 마왕기를 혈주에 주입하여 전개하면 태산도 쪼갤 수 있는 절대 마공이었다. 그러니 지금 소물한 자의 신유에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인가. 그것은 옆에 있었던 대천마가의 혈손이었던 소가주 류광혁 또한 마찬가지였으니. 이봐, 금행기주. 네, 교주님? 아무래도 태양절이 지나면 만해의 마왕만회전을 재정비해야 할 것 같아. 네? 내가 만해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는데 난 소물한 녀석을 오늘 처음 보았고, 또한 녀석의 무공이 지난날 광명전의 전주였던 류광혁의 아버지보다 더 뛰어날 수 있지? 허허, 현상하기 태룡을 아들로 삼은 것 같으니 말이야. 네. 사실 지금 마교주 말고도 마교 오행기들도 매우 놀라고 있었다. 각자 본인들 마교주의 아수라 마왕기를 받아낼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교주전인 태양전은 시시각각 시간이 흐르고 더욱 긴장감이 폭발 지경으로 나아갔으니 오행기주들은 한소불침지체임에도 본인들이 부여잡고 있었던 도의 땀이 배고 있었다. 그만큼 서로의 대치에 보이지 않는 암기가 서로에게 침노하고 있었다. 흐흐흐흐. 소무라고? 허허, 아무리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도 마교의 교주가 이름을 불렀으면 대답이라도 해야지. 현마교 교주는 아수라 마신과도 같은데 말이야. 그리고 모든 마교인은 나의 종이라는 것도 모르나? 소무. 그것은 당신 말이 틀리다. 나의 주군은 오직 한 분이다. 바로 대천마가의 소주이시지. 역시 정룡마가 녀석들은 앞뒤가 꽉 막힌 꼴통들이야. 흐흐흐흐. 그래, 그것도 좋아. 충견이 배신하여 여자의 마음과 같이 조변 섞기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말이야, 소무. 폭풍열가의 가주는 얼마 전 나의 부하가 되기로 했네. 물론 녀석은 한 달 동안 나에게 코빼기도 보이지 않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이런 개같은 녀석을 봤나. 내 놈의 주인을 닮아 아주 버릇이 출장 나갔구나. 교주님, 녀석의 버릇은 저희가 손을 보겠습니다. 어찌 닭 잡는데 소를 잡는 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화행기주. 그대는 얼마 전 마계촌에서 저 녀석을 봤다고 하지 않았나? 소모, 이제야 기억이 나는군. 마교 교주 최중도는 눈썹이 꿈틀대며 천천히 말한다. 괜히 나섰다가 화행기주의 안색이 바로 흑색이 되었다. 화행기주. 나는 그대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어. 흐흐흐흐. 후. 그런데 마교 교주는 소물한 자를 보며 화들짝 놀랐고 다른 오행기주들도 매우 놀라고 있었으니 소물한 자의 머리에서 거대한 검이 솟아나오고 있었다. 도대체 이것은 또 무슨 기사란 말인가? 마교주 이하 5명의 오행기주들은 대경했고 소무 옆에 있었던 대천마가의 수가주 역시 경악했다. 가만, 저것은 어디서 많이 보았던 것 같은데. 놀라고 있었던 최중도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떨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중도야, 그동안 잘 지냈느냐? 뭐시라, 중도야. 사람들은 매우 경황이 없었으며 소물한 자의 얼굴이 점점 변하고 그의 키도 서서히 커져서 어른 성인의 머리 하나 정도 커졌는데, 허허, 섭섭한데? 너를 만나기 위해 정확하게 3년이 다 되어가는군. 누구? 이런 중원전장. 이륙견에. 너는 이미 죽지 않았나?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마의 종주인 마교 교주께. 스스스스. 소물한 자는 사실 소무가 아니었고 소무로 화신한 이건이었다. 이거는 마교주 이하 오행기주들이 경황이 없을 때 찰나신속하게 호련히 사라졌고 대전 15장 높이에 다시 나타났다. 일검양탄. 파촉 일검. 단. 이건의 사라짐과 다시 등장함은 그저 찰나였고
그가 휘두른 검은 그의 몸속에서 잠들어 있었던 바로 아수라탈곡청과 만정열이 합쳐진 기검이었으니, 하지만 그의 기검은 매우 쾌속하게 이건의 우수에서 쏘아져 튀어나갔다. 쇠액! 쇠액! 지금 이건이 전개하는 무공은 일반적인 시간에 범주에 들지 않았다. 마교주 최중도뿐 아니라 오행기주 또한 알아차리지 못할 속도였다. 피해라! 그나마 최중도 많이 오행기주를 향해 다급하게 외쳤고, 금기주, 목기주, 화기주는 마교주의 외침과 그를 따라 동시에 비산했으나, 쇠액! 콱콱! 쾅! 허허, 돌처럼 단단하기로 소문난 자단목 혈탁이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서 두어 바퀴 돌면서 자리에 떨어져 내렸으며, 오행기주 중에 두 사람은 횡액을 면치 못했고, 두 사람인 토기주와 수기주가 힘없이 떨어져 내렸는데, 그들은 바닥에 도착하자마자 입에 피치를 하였고 술 마신 주정뱅이와 같이 비틀거렸다. 그런데 또다시 이건의 우수 손에서 황금빛 광채가 번쩍하더니 광선과 같은 것이 날카롭게 쏘아져 왔으며, 이 비틀거리는 두 사람 중 하나의 허리를 지나쳐갔고, 이후로 이 비친 방향을 바꿔 회전하더니 와류로 거센 기세를 일으켜 공기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다른 비틀거리는 오행기주 하나의 머리를 향했고, 이내 그의 머리를 스치듯 지나쳐갔다. 퍽! 허허, 이런. 토기주는 허리 이하 다리는 남겨둔 채 상체가 공중에 날아갔다가 빙글 한 바퀴 돌고 두 쪽 난 회의 탁자인 혈탁에 떨어졌으며, 그 아래에는 허리 이하 다리는 힘을 잃고 넘어졌으며, 몸에서 쏟아져 흐르는 피가 탁자를 타고 흘러내려서 두 조각 난 허리와 그 허리에 붙은 다리를 적셨다. 또한 화를 면할 수 없었던 수기주는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직후 그의 수급은 뽑혀 날아가다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터져버렸고, 그 주위로 뇌수와 피와 머리 파편은 사방으로 흩날렸다. 이제 머리를 잃은 몸뚱어리는 휘청이며 충격을 못 이겨 옆으로 몇 걸음 걷다가 이자도 역시 반으로 나뉜 다른 혈탁이 엎어져 버렸다. 물론 수기주는 목과 머리까지 사라진 그의 몸에서 피가 샘처럼 콸콸 솟아났다. 이들의 싸움은 이렇게 시작했으니, 못하시오. 나는 최중도를 잡을 것이니 소가주는 3명의 오행기주들을 상대하시오. 이건의 다급한 외침이 대전 공간을 메우며 퍼져나갔고, 정신을 놓은 상태에 있었던 대천마가의 소가주 류강혁은 이건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스스스스스스. 마교 교주전 안공중에서 나타난 4명의 마인들은 역시 마교의 수준 높은 고수들이었기에 이들은 사태에 당황했지만 순간 평정심을 찾아서 상대를 찾아 싸움을 전개하려 하였으니, 마교 교주 최중도는 이건을 발견하고 매우 노려보았다. 역시 아무리 봐도 이건 저 녀석이 머리에서 뽑아낸 무기는 만정열 같기도 한데, 마교주 최중도는 아리송한 눈빛으로 흘렸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이 마당에 다른 용주들을 기대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든 이 자리를 벗어나든 아니면 저 이건이라는 놈을 아주 뭉개버려야겠어. 3명의 오행기주들은 정신을 차리고 대천마 가해송을 잡아라. 나는 몸소 중원전장의 수석 공봉이었던 저 이르껴내라는 녀석을 잡겠다. 흐흐흐흐. 알겠습니다. 마교 오행기가 그저 마작해서 따먹는 그런 자리가 아님을 천마혈손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죽여도 좋다. 100만 마교도에게는 내가 설명하겠다. 알겠습니다, 교주. 금기주 용가이는 아주 우명한 얼굴로 대답했다. 다른 2명의 오행기의 기주들도 아주 냉엄한 얼굴이 되었고, 교주 앞에 고개를 약간 끄덕인다. 스스스, 스스츠, 스스스스스스스, 스스스츠츠츠츠. 이제 싸움은 두 무리가 되었는데, 하나는 이건과 마교주의 대결이었고, 하나는 3명의 오행기주와 대천마가의 소가주가 벌이는 싸움이었다. 아수라 마황기, 금가 천검. 역시 마교주 최중도도 이건을 상대하기 위해 기검을 뽑아 들었고, 이건은 현재 아수라탈곡천과 만정열이 한데 어우러진 기검을 우수에 들고 있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너는 조금 전에 내 부하 토기주와 수기주를 죽인 것이 무언가? 후후후후. 역시 너는 나와 같은 고대 동방 제국의 후예이면서 나와는 다른 기질이군. 이 와중에 너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하기 싫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최중도는 다소 떨떠름한 얼굴이 되었다. 좋아, 형제. 내 녀석이 그렇게 궁금해하니 내가 물으면 하나 대답하고, 나도 하나 물으면 내 녀석도 물음에 대답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허, 녀석. 알겠다. 그럼. 아니, 내가 우선 묻겠어. 너는 동방제국 어디 출신이지? 흐흐흐흐. 예상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맞아. 그렇다면 그래, 고대 신라제국 출신이지. 아, 역시 불사도에서 너와 함께 있었던 것이 얼핏 기억나는데. 이제
내 차례다. 마교주 최중도는 매서운 눈으로 노려본다. 너는 나의 부하들을 어떻게 처리한 것이지? 아, 그것은 이것을 보라고. 이건의 우수를 보였고 그의 눈은 자기 손가락을 보고 있었다. 나는 아주 우연히, 아니지, 지금은 다 제석천의 안배라고 생각하지. 내가 쑥대 밭으로 만든 태산북두의 소림사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곳에서 우주신석을 얻었지. 아무래도 난세인 세상을 정리하고 제석천께서 내게 준 선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것으로 내 부하들을 요리했지. 그렇군. 우주신석이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 내가 알기로는 우주신석을 재련하거나 무기로 다룰 수 있는 철장장이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인데 우주신석을 재련하는 것을 묻는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질문인가? 아, 아니다. 이렇게 단순한 질문으로 나의 기회를 버릴 순 없지. 그래? 후후후후, 녀석. 내 녀석이 같은 동방 제국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으로 생각지 않고 그냥 대답해주지. 다른 것은 없어. 너도 기억 속에 있을 것 같은데. 환국철장이라고. 환국철장. 환국철장이라. 알겠군. 그렇다면 이 환국철장이란 곳도? 물어 무엇하나. 이곳 중원의 상당 부분이 과거 고대 동방제국의 땅이란 것을 모르나? 현재 홍무제가 한족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려는 이유로 고대 역사를 상당 부분 부인하지.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의 개인적 소견에 지나지 않으니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쯤 이번 질문은 마무리하지. 이제 나는 한 가지 질문을 할 거야. 그리고 나의 질문은 없어. 녀석. 너와 난 지금 너와 좋을 이야기를 주고받을 기분이 아니다. 마교주 최중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는 자기 부하가 말도 안 되게 죽었지만 왠지 모를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다. 그가 제국의 후예였던 비사가 밝혀졌는데 그는 이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더란 말인가.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알겠어. 너의 뻔뻔한 자세. 왜 배신한 거냐? 무엇을 말이냐? 넌 대천마성 이전에 이미 공성자로 청국저의 한 자리를 맡고 있었잖아. 아, 내가 잊고 산 지 매우 오랜된 나의 과거 신분을 말하는 것이군. 그냥 삶이 지루해졌어. 난 이곳 중원에서 기억을 잃은 채 마교의 최악의 구역인 13구역 마역촌에서 깨어났다. 뭐 그것은 너도 경험한 일이겠지. 너 역시 중원한 지역에서 깨어났으니 현재 그런 모습일 것이고. 처음에는 궁금한 것이 무척 많았지.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마교 13구역은 나의 모습보다 더 못한 곳으로 그곳 사람들이 나를 어려움 없이 받아주더군. 결국 그곳 촌장이 나를 이뻐하였고 양아들로 삼아주며 나의 마교 생활은 시작되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나의 잠든 기억들이 각성하기 시작했고 나의 과거 신분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어. 그런데 나의 양아버지가 죽어갈 무렵 나는 그에게 하나의 마신상을 받게 되었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고 소개하더군. 이 마물이 대천마성의 정기를 담고 있었지. 사실 나는 선택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삶을 다르게 살고 싶은 피의 욕구가 나의 사명감을 뛰어넘었다고나 할까? 마신상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부여받고 욕심이 나더군. 이 욕심이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지. 알겠군. 내가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탐욕이란 말이지. 그래, 이해 간다. 인간의 탐욕은 가장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데 근원적 힘이 되지.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삶의 목적도 되고. 꽤 거창하군. 아무튼 시작할까? 촉주. 역시 내 녀석도 해안의 공능이 있구나. 잠룡. 이건과 마교주 최중도는 서로의 신분을 밝히는 말에 놀라지 않았다. 이거는 혼돈신주의 공능이 몸속에 녹아 있었지만 마교주 역시 공성자로서 이생의 이치를 깊이 깨닫는 공능이 있었다. 불사도의 아수라 대왕문을 지키는 동방제국의 후예 다섯은 청국저의 신분으로 제국 간 약속이 된 인물들이었고 고구려, 신라, 가야, 백제, 홍산 이렇게 다섯이 있었고 이미 고구려, 가야, 백제의 유산은 바로 이건의 몸과 한 몸이 되었다. 즉 청국저 중 황금자, 청명자, 두강자는 이건의 몸의 일부였고 그는 빛과 같은 능력과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는 강심장과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이건과 연관된 동방 제국의 비사는 마교주를 만나 모든 것이 풀어졌고 한편 대천마 가해소가주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